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지난 시간 계속 인도 글라이더를 만들었었죠. 지난 시간에 오엽 글라이더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색다른 것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RC 조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송신기를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조종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조종기가 워낙 또 고가이다 보니까 이게 상처가 날까봐 비행장에서 필드에서 상처가 날까봐 이렇게 받침대를 별도로 만들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액정이 있어서 세팅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놓기도 하고 이렇게 누워 놓기도 하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캐리어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캐리어를 설계는 했고요. 자, 설계를 하고 레이저로 커팅을 했습니다. 사용하는 소재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죠. MDF, MDF 3T, 3T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설계는 했지만 항상 조립할 때마다 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선별해 둘게요. 이렇게 놔두고 조립은 이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사이드판이고 패널이고 뒤쪽 그렇죠. 이게 이제 조종기가 송신기가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이 하나가 어디 갔죠? 이 친구가 하나가 없어졌는데 어디 있을까요? 찾아보겠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었네요. 이런. 자, 그래서 제작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설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용이하게 사용해 볼까. 한 번쯤 만들어 봤던 것들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들은 뭐랄까요, 실패율이 적죠. 하지만 이제 요즘 워낙 영상 때문에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바로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잘 될까 고민을 합니다. 자,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송신기가 올라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운데 율 마크를 넣습니다. 본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지금 저점도는 MDF에다가 그 본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빨리 많은 양이 스며들기 때문에 접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가조립을 하고 후에는 항상,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죠. 항상 목공용으로 한 번 더 본딩을 해주는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원래는 목공용 그 본드를 사용하는 게 맞는데 목공용 본드를 사용하게 되면 직으로 이렇게 눌러놔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일반적인 강력 접착제, 그렇죠,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쪽 부분 파츠가 이거 같은데 설계가 이번에도 잘 됐군요. 잘 맞는 게 이 부분도 본딩을
뭐 비행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제작을 하지만 이렇게 그 필요한 공구나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네,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거죠. 네. 제가 이렇게 간혹 만들어 가지고 SNS에 올리면 판매는 하지 않냐, 뭐 구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매는 하지 않아서 그런 문의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점도에서 점도로 본드 사용 문의도 있으신데 제가 덧글을 달아드리곤 합니다. 근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사용하시기 편리하고 작업 환경에 맞는 네,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간단히 끝났죠. 네, 송신기 받침대 부분입니다. 송신기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측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은 것들 리브 따고 리브 따고 그렇게 제작하다가 이렇게 큰 덩치의 것들을 조립하니까 좋은데요. 제작 속도가 빨라서 이쪽 패치는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친구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맞죠? 맞습니다. 또 친구는 뒤집어졌나요? 네,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간단하죠? 지저분한 레이저의 그름 있는 부분이 이쪽으로 올라왔네요. 살짝 돌려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라서 그 F3 선수들도 비행장을 나가서 비행을 하기가 좋은 날씨입니다. 근데 비가 오고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항상 쓰시고 활동하시는 게 좋답니다. 야외 활동하다 보면 이제 그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비행기, 그죠? 동력 비행기들 모터를 식히는 쿨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만들고 있는 것도 이 필드 스탠드죠. 어떻게 보면 송신기 필드 스탠드인데 이런 것들도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본드를 작업하는 부분이 영상에 잘 안 찍히네요. 이게 딱 수직이 돼야 돼서. 아이고, 빠졌네요. 아하, 저쪽으로 안 붙였네요. 자,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친구를 이렇게 스탠드 형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조종기 가방이죠. 조종기 가방이라고 하는데, 조종기 가방에 이렇게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걸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걸어서 송신기를 놓고 이게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편리한 각도에서 조종기를 놓고 세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잘 맞겠죠? 비행기를 만들 때는 잘 날까요가 걱정이고, 이러한 필요한 뭐라 해야 되나요? 용품? 하드웨어를 만들 때는 잘 작동이 돼서 잘 사이즈가 잘 맞아서 사용하는 목적에 잘 맞는지가 항상 걱정이라면 걱정이겠죠. 왜냐하면 안 되면 다시 뜯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볼트가 좀 흘러나왔네요. 순조롭습니다. 한쪽이 붙었으니까 임시 접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점도 본드로.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은 아래쪽에 아래쪽에 판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 친구죠? 네, 이 친구인데 필드에서 이렇게 핸드폰이나 수신기 배터리 같은 것들을 바닥에 놓지 않고 넣을 수 있는 수납칸?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MDF 3T로 제작을 제가 주로 하는데 이유는 이렇게 MDF로 제작을 해서 완성도가 높은 것들은 강화 아크릴 같은 것들을 한 3mm 정도를 3T 정도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MDF로 만들어 보고, 저의 경우는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아크릴로 해도 이쁘겠다 싶으면 아크릴 커팅해서 다시 또 만들곤 합니다. 오, 너무 잘 맞는데요. 딱딱 들어맞는 게 공차값을 거의 안 줬는데, 이 레이저를 하다 보면 레이저가 지나가면서 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차를 조금씩 줍니다. 0.2로 0.1 한쪽을 이렇게 주는데, 이번에는 공차를 안 줬는데도 잘 맞네요. 오늘 날씨가 습한데 습도가 높아서 불었나요, 나무가? 그럴 일 없겠죠? 이 경화제는 정말 사용할 게 못됩니다. 냄새가. 여러 제품을 사용해보고 그나마 냄새가 덜 나는 제품을 사용하긴 하는데, 자칫 코나 입으로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쁘지 않습니까? 약간 미적인 부분도 있고. 상단부에 이렇게 한 번 더 클립 부분을 좀 잡아줘야 되겠죠. 저 정도는 이렇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본드를 잘못 발랐습니다. 이쪽이 아닌데. 이쪽이 아닌데. 이쪽이 아닌데. 충분히 튼튼하다 보겠죠. 자,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을, 여기를 본드를 살짝 제작이 너무 간단한데요. 이런,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재 부분은 다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할 텐데, 필요한 볼트와 와셔는 뭐 필요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볼트가 사이즈가 4mm입니다. 4mm 볼트인데 사이즈가 없어서 이번에도 티타늄 볼트로 사용하게 됐네요. 그래서 한쪽은 왜 3개이냐면, 한쪽은
이 친구를 이렇게 그네처럼 시소처럼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조였다 풀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네, 잡기 편하게 조이고 푸름이 편하게 이러한 비행기 주익 체결할 때 사용하는 알루미늄 볼트죠. 4mm짜리. 네, 그렇습니다. 4mm가 3mm죠. 그리고 이 친구는 나일론 나비너트. 네, 나일론 나비너트.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너트는 나일론 너트를 사용합니다. 계속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일론이 들어가 있는 너트죠. 조이실 때 너무 꽉 조이면 안 되고 경첩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렌치가 안 들어갈 것 같네요. 좁아서 조여서 네. 반대쪽도 움직임을 볼까요? 잘 움직이는군요. 자, 아래쪽 부분도 볼트가 이쪽은 계속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샤를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네. 움직임이 원활하죠? 이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샤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군요. 첫 부분은 바깥쪽에서 와샤를 하나 넣어주고 우연의 일치인가요? 나비너트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군요. 딱 좋습니다. 원래는 조일 때 여기를 잡고 이렇게 조이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비너트가 딱 걸리게 되면 힘을 받겠죠. 고정이 잘 되겠죠. 자, 이제 대체적으로 너무나 간단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내리면 거의 90도 수직이 되고요. 이 친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네,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조여주시면 되겠죠. 자, 간단히 제작된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영상에서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죠? 그러면 일단 제일 낮은 값일 때는 네, 18SG죠. 이렇게 넣는데 이렇게 넣으면은 사실 90도로 놓을 이유는 없죠. 90도로 놓으면 이게 세워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네. 그리고 뭐 세팅을 할 때나 이럴 때는 더 들어서 네. 더 들게 되면 옆으로 한번 기울여 볼까요? 짜짜짜짜짜짜짜. 네, 이 정도 들립니다. 그러면 세팅하기가 상당히 편리한 각도가 되었죠. 네. 그래서 조종기를 켜고 필드에 나갔을 경우 조종기를 켜고 여기서 네, 이렇게
세팅을 하면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18SG 사이즈고요. 제가 후타바 제품만 대부분 사용해서 후타바 조종기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친구는 TUK죠. 네, TUK도 아주 잘 올라갑니다. TUK 그리고 T8FG. 제가 폭을 그 18 MG 사이즈 190mm로 네,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조종기들이 다 호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적당한 각도도 이렇게 유지를 해도 되고, 네. 저는 이 각도가 마음에 드는데요. 이 각도가 네. 시인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18MG. 역시 덩치가 크네요. 18MG도 무난하게 각도 조절을 한번 해볼까요? 각도 조절을 하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네. 편안한 위치에서 이 친구를 네. 전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컨트롤을 하고, 야외를 나가게 되면 대부분 서 있는 부분이 많죠. 서서 세팅을 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조종기를 켜고, 이 친구는 처음에 켤 때는 조금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하면, 세팅을 하거나 하면 네.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제작된 듯 합니다. 그리고 아까 참 말씀드렸던 이 하단 부분은 뭐 지금 잠시만요. 핸드폰을 한번 넣어볼까요? 필드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넣어둔다던가 할 때 용이하게 사용되겠죠. 이 위에는 뒤에가 뚫렸기 때문에 안 되고, 아래쪽에다 넣고 사용하면 편리할 것 같네요. 자, 잘 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유리였습니다.